자료는 정말 흥미없습니다. 네, 오늘 다룰 소스가 꽤 묵직하죠? 맞아요. 보통 방위산업이나 기업 분석 보고서라고 하면 약간 딱딱한 숫자나 복잡한 무기재원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일반 대중에게는 진입장벽이 좀 높은 분야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한 기업의 단순한 재무보고서를 훌쩍 넘어섭니다.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부터 스스로 생각하는 첨단 무기체계,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빛, 그러니까 조명을 이용한 통신 기술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거대한 서사시거든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소스는 휴니드 테크놀로지스 2025-2026 기업 분석 및 중장기 전망 보고서입니다. 네, 이름이 좀 길죠. 그렇긴 한데 이 보고서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내수 중심의 방산 기업이 어떻게 단기간에 글로벌 항공우주랑 딥테크 핵심 플레이어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생존과 진화의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탐구 미션은 이렇습니다. 이 회사가 맞이한 아주 아슬아슬하고 극적인 전략적 변곡점을 우리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 즉 보고서의 논리적 목차 순서대로 완벽하게 해부해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슬라이드 순서대로 따라가면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럼 1장, 가장 근본적인 배경부터 짚어보죠.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요즘 전쟁은 우리가 옛날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전차나 전투기가 1대1로 치고받는 단순한 화력전이 아니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씩 풀어보죠. 이제 전장의 모든 무기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네트워크 중심전, NCW라고 부르죠. 네트워크 중심전이요? 네, 누가 더 빨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해서 인공지능을 통해 타격 명령을 내리느냐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휴니드라는 기업이 정확히 2025년과 2026년을 관통하면서 기업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략적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전략적 변곡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기존에 하던 캐시카우 사업의 한계가 온 건가요? 맞습니다. 과거에 확실한 현금 창출원이었던 내수 사업, 즉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사업이 끝나가면서 단기적인 성장통을 겪고 있거든요. 양산이 끝나가니까요. 네. 하지만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글로벌 항공전장과 미래통신기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무대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첫 발을 아주 강력하게 내디뎠죠. 확실한 캐시카우가 사라지는 건 엄청난 위기일 텐데 그걸 새로운 시장으로 뚫어냈다는 거군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그 새로운 시장, 즉 글로벌 국방 환경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거시적인 맥락을 봐야 합니다. 보고서 2장에 나온 수치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이나 유럽의 재무장 등으로 2025년 글로벌 방위비가 역사상 최대치인 2조 5,660억 달러에 달했다고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청취자님, 12년 연속 방위비 증가라니 이거 엄청나지 않나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완전한 메가 트렌드잖아요. 실로 전 세계적인 국방 예산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판단은 내려놓고 객관적인 팩트만 봐야 합니다. 이런 다극화된 지정학적 긴장이 방산업계에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거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방향은 어떤가요? 이 글로벌 트렌드에 잘 맞춰서 가고 있습니까? 전년 대비 7.5% 증가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디테일은 총액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숫자를 봐야 하죠? 국방 R&D 예산입니다. 무려 19.2%가 급증해서 5.9조 원이 편성됐어요. 와, 19.2% 증가면 이건 거의 폭격 수준의 집중 투자인데요. 그 막대한 자금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핵심은 50만 드론 전사 양성과 AI 기반 네트워크 중심전에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수십만 대의 드론이 전장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빠르고 끊기지 않는 통신망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지연이 없고 적의 해킹을 막아내는 고보안성 통신망. 이게 통신 전문 기업인 휴니드의 기술적 방향성과 정부의 정책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야, 환경도 좋고 정책 방향도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3장 재무적표 파트를 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실적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표면만 보면 이 회사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025년 매출이 1,372억 원이나 되는데 영업손익이 적자로 전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방산업계 특유의 성장의 계곡을 지나는 중이라서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TICN 사업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대규모 양산인 TICN 4차 프로젝트가 2025년 3월에 끝났거든요. 조단위 프로젝트가 끝나서 생긴 일시적 공백이죠. 하지만 내막을 뜯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내막이라면 버틸 구석이 있다는 건가요? 네, 2024년 11월에 400억 원 규모의 후속 군수 지원, 즉 PBL 수주를 따내서 실적의 하방을 아주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무기 팔고 나서 유지 보수하는 그 알짜 사업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저 알 것 같습니다. 해외 수출 비중의 폭발적 증가 맞죠? 정확합니다. 2024년에 11%였던 해외 비중이 2025년 3분기 누적으로 무려 30%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따낸 해외 수주액만 약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이더라고요. 1년 만에 4배가 급증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모멘텀 아닌가요? 체질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 막대한 물량이 본격적으로 납품되는 2026년부터는 엄청난 이익 폭발로 이어질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3장 후반부에 보면 조금 무서운 내용도 있어요. 2026년 초에 단기 차입금 늘리고 교환사채, 즉 EB도 발행했다는데 적자 상태에서 빚을 크게 늘리는 건 위험한 신호 아닙니까? 일반적인 내수 기업이라면 위기일 수 있죠. 하지만 휴니드 같은 글로벌 수주 산업에서는 보잉 등 초우량 고객사의 납기를 맞추기 위한 아주 긍정적인 선제적 운전 자본 투자로 분석해야 합니다. 아, 이미 팔 곳이 확실히 정해진 상태에서 재료비를 빌려온 거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강한 빚이군요. 맞습니다. 돈 떼일 염려가 없는 확정된 계약이니까요. 자, 그럼 사장으로 넘어가 보죠. K방산의 진아파트입니다. 아까 수십만 대에 들어온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지국이 다 박살난 전쟁터에서 대체 어떻게 통신을 할 것인가? 생존의 문제죠. 네, 이건 청취자님이 일상에서 와이파이 끊겨서 답답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 문제잖아요. 해결책이 뭔가요? 휴니드가 2024년 8월 독자 개발한 MANET, 즉 마넷 모듈이 그 해갑입니다. 마넷이요? 어떤 원리죠? 쉽게 말해 기기들이 스스로 그물망처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입니다. 중앙 기지국이 없어도 병사의 무전기, 공중의 드론, 지나가는 장갑차가 각자 라우터 역할을 하는 거죠. 와, 내 옆에 통신병 무전기가 고장나도 저 멀리 날아가는 아군 드론을 거쳐서 지휘소로 우회 연결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기술이 단순히 통신을 넘어서 유무인 복합체계인 UMTT의 완벽한 두뇌 역할을 하게 됩니다. K방산이 전차 같은 하드웨어 수출에서 소프트웨어와 통신 인프라 수출로 진화하는 엄청난 모멘텀이죠. 보고서 보니까 대만 트럼 퓨처테크랑 해상 대드론 시스템도 만들고 프랑스 사프란이랑 해상 감시 파트너십도 맺었더라고요. 육지에서 바다로 거침없이 뻗어나가고 있네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5장입니다. 글로벌 우주항공 밸류체인 침투.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청취자님, 깜짝 놀라지 마세요. 휴니드의 2대 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려 전 세계 1위 항공우주기업 보잉입니다. 단순한 협력사가 아니라 지분을 섞은 완벽한 파트너죠. 그 결과로 2025년 10월에 보잉과 1.3억 달러, 한화 약 1,790억 원 규모의 초대형 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대형 수송 헬기인 H-769에 들어가는 전선 묶음, 와이어 하네스를 독점 공급하는 거 맞죠? 네, 헬기의 혈관이자 신경망인 와이어 하네스입니다. 근데 전선 묶는 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가요? 왜 보잉이 한국 기업한테 1,700억 원이나 주고 독점을 맡긴 거죠? 그냥 전선이 아닙니다. 헬기의 엄청난 진동은 물론이고 성층권의 초저온, 엔진의 초고온, 심지어 적의 강력한 EMP 공격이나 방사능 앞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거든요. 이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인증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아, 극한의 생명선이군요. 게다가 유인기인 보잉뿐만이 아니잖아요. 제너럴 아토믹스랑 무인기 전장 배선 독점 공급도 하고 노스록 그루먼, NVDA 같은 거대 기업들과는 3D 프린팅 파트너십까지 맺었어요. 적층 제조 분야까지 진출한 거죠. 네, 이건 더 이상 단순 하청이 아니라 티어 1,
즉 1차 공동 파트너로 신분이 완전 격상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전장 생태계를 함께 설계하는 위치로 올라선 겁니다. 분위기를 좀 더 미래로 끌고 가보죠. 6장 슬라이드입니다. 미래를 바꿀 딥테크, 바로 라이파이 기술입니다. 이 보고서에 숨겨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쓰는 전파가 아니라 LED 가시광선, 즉 빛으로 통신을 한다는 건데 속도가 224기가비트 퍼초라고요. 그냥 전구 불빛 아래 있으면 그게 곧 초고속 투명 랜선이 되는 셈이네요. 속도도 엄청나지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방위산업에서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큰 그림이죠? 방산에서의 절대적 가치는 속도보다 완벽한 보안과 전파 침묵에 있습니다. 빛은 콘크리트 벽이나 철판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아, 빛이 밖으로 안 새어나가니까. 네, 문 닫고 불빛으로 통신하면 적이 밖에서 도청이나 해킹을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위치 노초도 안 되고요. 와, 완벽하네요. 이 혁신적인 기술을 상용화하려고 프랑스의 라테크로라는 기업과 2026년 말까지 합작사도 세운다고요? 2035년이면 이 시장이 11억 달러, 약 15조 원 규모라는데 이거 민간 상용화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물론입니다. 당장 민간 상용 항공에 도입되면 그 무거운 구리 랜선들을 다 뺄 수 있습니다. 연비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게다가 해킹이 치명적인 원전 내부망, 자율주행 자동차 통신 등 무한한 스핀오프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진짜 완벽한 시나리오네요. 자,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리스크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청취자님들도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셔야죠. 7장 슬라이드, 리스크 요인과 방어 기제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위험들이 있나요? 객관적으로 3가지 리스크가 거론되지만 회사의 완화 전략도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는 수주는 넘치는데 돈이 늦게 들어오는 시간차 리스크, 즉 단기 유동성 문제입니다. 흑자 부도 같은 거 날까봐 걱정되긴 하네요.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보잉이나 한국방위사업청 같은 초우량 고객이라 파산이나 대손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대금이 회수되기 시작하면 현금 흐름은 완벽한 V자 반등을 할 겁니다. 확실한 물주들이니 시간 문제군요. 두 번째 리스크는요? 환율 리스크입니다. 수출이 30%로 늘어나면서 달러 변동선에 크게 노출됐죠. 하지만 이건 자연상계 및 파생상품 관리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수입할 때 쓸 달러와 수출하고 받을 달러를 매칭시키는 거죠. 영리하네요. 마지막 리스크는 뭔가요? 군의 보수적인 시스템 채택 지연, 즉 정책 규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수 방산과 글로벌 항공우주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리스크를 완벽히 분산 완료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보고서의 마지막 8장 결론을 향해 가네요.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미션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휴니드는 내수 사업 종료라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국내 통신 조립 업체를 탈피해 글로벌 초연결 항공 방산 통신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진화 중입니다. 2026년은 이들의 기업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 즉 리레이팅되는 거대한 사이클의 시작점입니다. 아주 깔끔한 요약입니다. 재무제표의 숲을 지나 미래통신의 빛까지 정말 밀도 높은 여정이었네요. 네,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죠. 오, 청취자님들을 위한 새로운 도발적 질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군사 보안을 위한 완벽한 차단벽으로서의 빛통신, 즉 라이파이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님, 한번 일상으로 시선을 돌려 상상해보세요. 비통신이 일상화된 미래요? 네, 미래의 우리 집과 거리의 모든 가로등, 모든 LED 전구가 초고속 인터넷 라우터가 된다면 어떨까요? 빛이 있는 모든 곳이 네트워크가 되는 시대 말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난 초연결 사회네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빛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이 숨막히는 디지털 세계와 완벽히 단절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내 방의 스위치를 끄는 아주 물리적인 행동 하나로 세상의 모든 연결망에서 완벽하게 징발해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그 빛의 스위치를 끄고 싶으실 것 같나요? 기술의 혁신이 우리에게 단절의 통제권을 돌려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철학적인 고민을 안겨주네요.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기업의 생존, 그리고 빛이 가져올 미래의 철학적 의미까지 짚어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던져드린 지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호기심